시작합니다. 문학 유형 연습입니다. 가글의 문학 이론 나오죠. 했더니 1문장, 가글의 두 번째 문장 보았더니 뭐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이러니하고 알레고리에 대한 얘기죠. 아이러니가 있고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우리가 흔히 반어라고 이해되고 있죠. 아이론이라는 연극 배우가 해서 거기서 나온 어원이고요. 알레고리는 우리 보통 우의라는 뜻입니다. 우의. 돌려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의적이라는 말 쓰죠. 아이러니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준거의 틀로 작동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흔히 아이러니를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아마 이 글에서는 이제 이것 말고 이것도 있지만 어떤 진술이 나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아이러니를 통해 상투적 세계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을 담아내는 방법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수능 특강에 했었던 오래된 잠버릇이라는 시 기억나죠? 누구 입장에서? 파리 입장에서 본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상투적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을 담아내는 방법이다. 그런 것도 아이러니란 얘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래서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에는 이런 외적은 대조적인 것들이 이중적 맥락을 만들고 상호 모순의 대상들에서 맥락 속에서 이렇다까지 나오죠. 즉, 두 가지의 대립적 요소가 짝을 이룬 이항들에 발생하는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와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낸다. 이게 아이러니네요. 대체로라면은 이거는 무슨 시고 다음 나오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고 알레고리는 그 다음 나오는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알레고리는 모든 시마다 다 있죠. 솔직히. 자, 일단 그래서 그냥 다 읽고 풉시다. 알레고리는 다른 것으로 말하기 맞지? 우리는 흔히 이거를 우의라고 표현합니다. 돌려 말하는 것은 우회적이고요. 우회적, 우의적 있고 동물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비판한 것은 우화였죠. 알레고리아에서 유래했는데 추상적 관념을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아까 파리 같은 경우도 알레고리죠. 오래된 잠버릇.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당대의 삶의 가치나 시대 정신을 주로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 한답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드러내는데요. 이런 것들을 드러낸답니다. 그래서 흔히 현대사회에서 가소가 된 현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시적 주체가 인간이 아닌 파리가 되어서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요 부분은 나중에 나옵니다. 다학을 설명입니다. 알레고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아니라 다학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학을 읽을 때 한 번 더 읽어드릴게. 요거는 더 읽어드릴게. 자, 일단 우리는 나학을 읽어야 되니까 갑시다. 시 제목이 뭔가 봐라. 제목부터 봅니다. 그죠? 이분 시네요. 오기훈 교수님의 문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를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낯선 시는 참 쉽습니다. 낯선 시는 참 쉽습니다.
문장으로 그냥 끊어 읽으세요. 했더니 그냥 읽어봅니다. 빠르게 읽어봐요. 했더니 요거 이래 되죠? 응?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라는 쪽으로 되고 있죠. 계속. 해서 이래 이렇게 읽어봅시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작품입니다. 쌤 또 한번 읽어보죠. 뭐 까짓 건.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답니다. 맞네요. 문 없는 집 있나? 없네요. 대문부터 해가지고 방문까지 다 있죠. 맞네요. 그렇다.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자 이번에는 봐라. 요거를 똑같이 반복하고 난 뒤에 각 이연식 해가지고 반복하고 난 뒤에 속설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거 봐봐라. 뭐가 있다 했노? 문이 뭐 해서? 크다고 했어. 문의 크기하고 뭐하고 열리고 닫힘하고 관계없다라고 했지. 그냥 쌤 봅니다. 그냥 문장으로 와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문이 크다고 해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했지. 두 번째, 열려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있지 않다. 뭔가 말장난 같죠? 모순 진순 같죠? 가글로 미뤄보아 아이러니인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물론 어떤 선생님들이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역설에도 하겠죠. 역설이 아닐 수도 있죠. 아이러니지 지금 이 글에서는. 역설이라기에는 봐라. 열려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있지 않고. 뭔 말이야? 자, 문의 뭐에 대한 얘기고 열림과 닫힘에 대한 어떤 의미가 새롭죠? 이거 됐나? 갑자기 궁금해지지? 문학이론 다시 가볼까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많이 풀어봤잖아. 여기서 뭘 끄집으면 될까요? 요거 됐나, 쌤? 거기에 대조되는 게 있었어, 없었어, 방금? 문이 크다, 작다.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됐어. 쌤도 모르는 시야. 충분히 주죠. 상호 모순성을 가진 대상들, 요거 있습니까?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뭐 하려고 해?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지. 자, 그렇다면 다시 갑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상투적이고 혹은 상식적인 세계지에 대한 부정이죠.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 하지.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가글만 가지고 우리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시인은 좀 새로운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 말이 했나? 그래서 이거의 아이러니 상황으로 얘기하든 아니든 분명히 이거는 아이러니는 맞겠지, 그자? 가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쉽지? 봐. 자, 요거는 뭐겠노,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러나, 그렇지만 나오고요. 덧 나오지. 서로 뭐다, 이거? 통사 구조가 비슷하지? 그렇게 하면서 뭐가 느껴져? 리듬은 느껴지죠? 서서히 오기훈 시인이 글을 쓰면서 말장난의 리듬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 3년도 봐봐라. 어느 집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뭐다? 문은 뭐한 곳이다? 닫히고 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세계고 상투적 세계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죠. 그렇다면 문 중에서도 뭐 하는 게 있다? 안 열리는 문도 있고 안 닫히는 문도 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렇네요. 자, 그래서 봐봐라. 1년 2년에서 상식적이고 상투적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서서히 그것이 확정조차 없어지죠. 이 말 이해되나? 셈은 1, 2년과 3, 4년과 4, 5년을 그냥 단순하게 병렬로 안 보거든. 시인은 이렇게 이걸 변주라고 하지, 맞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리듬을 타고 있죠, 지금요. 리듬을 타면서 처음에 1, 2년에서 야, 이게 과연 우리의 상식적 생각일까? 이랍니다. 했더니 과연 문이 정말 알잖아. 문의 속성 뭡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거는 색깔 문의 속성은 첫째 뭐하다? 문은 뭐한다? 열고 닫는다가 문의 속성이지. 크다 이건 아니었고, 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시를 좀 쉽게 보자는 얘기죠. 그때 이 안 열리고 안 닫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제 뭐가? 그런 확정조차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뻔하지, 이제. 사연은 이제 보충 설명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문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상식,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뭐다? 부정되고 균열되지,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 한편, 두 번째, 문은 열고 닫는 속성이지만 또 어떤 속성이 있노, 문은? 문을 왜 합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문은 A 지점과 B 지점으로 날락하기 위해서 문이 만들어지죠. 이거 이랬나? 다시 말해서 문은, 자, 또 대조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고. 이게 담이나 벽이제. 여기 문이 있잖아. 문은 그렇다면 뭡니까? 연결의 기능을 하고 소통의 기능을 하지. 그런데 담과 벽은 무슨 기능입니까? 단절, 차단, 이런 기능 아닙니까? 윤동주가 그 돌담을 그렇게 그러면서도 문을 찾으려고 들으면서 가잖아.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마찬가지 문은 있는데 이건 이제 문의 속성이제. 문은 뭐다? 연결과 소통의 속성이 있는 문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의 통념 아니까. 그런데 허허 맞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제.
강의 이해했나? 쌤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각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우리 눈에 비치는 것조차 뭐 해라 한번 의심해봐라 이거죠.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둔 게 오히려 더 굳건하게 단절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5기운에 봄할 때도 했는데 씹으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이 시가 좀 재밌어지죠? 처음에는 뭐야 했던 게 그렇네요. 그죠? 아, 어디에서나 국어 선생이 있겠죠? 선생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지만 한편은 너희들을 베릴 수도 있네요. 그죠? 어쨌거나 말장난은 재밌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것을 무조건 옳다라고 믿지 말고 자, 요 정도 읽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기준이다. 어떤 진술이 나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상투적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이기도 하고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어제 이 대조적인 것들 열다, 닫다, 크다, 작다, 담벽과 문이지 열림과 닫힘처럼 맞잖아요. 이제 서로 모순의 메르스에서 그렇다. 모순형용의 아이러니와 상식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 모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이게 바로 오기원 시인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겠네. 주제야 뭐 사람 나름으로 하면 되겠죠. 통념에 갇히지 말고 늘 사물을 새롭게 바라든가. 맞습니까? 어떤 사물은 모두 다 그 기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문제 풀자 그냥 바로. 자, 나글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 없었던 거 그렇죠? 이거 맞는 거 그렇죠? 이것도 도란 간 것입니까? 후각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죠? 요거는 맞죠? 근데 이게 아니죠? 맞죠? 가학만 보고 정답 2번이란 것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1번 맞죠? 어느 집에서나 아니지. 부정한 게 아니지.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라고 했지. 어느 집이나 문이 있지만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 통념을 뭐한 거지만 부정한 거지만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 상황이지 일반적 상식이죠. 따라서 그냥 통념이라면 맞는데 부정한 것은 아니네요. 2번 맞죠? 3번, 4번, 5번 넘어가 됩니까? 틀린 것이니까. 그지? 1번도 틀렸네. 틀린 거 찾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자. 적절한 것이죠. 부정 틀렸죠? 그 다음에 문의 크기에 따라 안 달라진다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연은 뭐다? 문이 열린 상태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이죠. 열리는 기능 회복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수동성 이런 말들은 없었습니다. 3번 문제는 모르겠고요. 4번 문제 가볼까요? 문을 담이나 벽과 연결하는 것은 모순 이항 대립 맞겠죠. 상황 기반의 아이러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이 더 차단하는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은 단절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 뭐죠? 담이나 벽이었지. 금마가 가진 여기서부터 틀렸죠? 맞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낙을 읽었고요. 닭을 가겠습니다. 시 제목이 뭐지? 야, 무슨 시 있었습니까?
어둠도 뭐 환하게 보면은 뭐 밝아진다라는 거 있었지.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잠시 시간을 집중해가 보았더니 보잘것없는 것들이 스스로 막 빛을 내던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그리고 저는 김기택이라는 시인의 참신성을 상당히 좋아한다 했죠. 멸치라는 시 있다 했었고, 그자. 상당히 좀 신박한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 제목이 뭐고 또? 진의 지, 구멍의 어둠 속에서 자, 이건 알레고리라 했다. 다른 대상을 통해, 다른 대상을 주체로 만든다 했어. 문장을 읽어보자. 됐습니다. 문장 4개. 구멍의 어둠 속에서 정적의 숨죽임 뒤에 불안은 두근거리고 있다.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사람과 고양이는 쥐한테는 뭐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지. 숨어 있다. 쥐가 주어입니다. 자, 쥐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쥐구멍이제. 쥐구멍은 뭐합니까? 어둡습니다. 쥐구멍은 대단히 뭐합니다? 조용합니다. 사실 이 말은 두 개는 같은 말이죠. 정적이 숨을 쉬지는 않잖아. 사람처럼, 인간처럼 표현한 건 맞는데, 맞지? 생명성을 부여했지, 그자? 어쨌거나 이걸 2번 반복함으로써 진짜 정말 정적한가 봐. 맞습니까? 정적조차 숨죽인다 했으니까. 아주 정적이죠? 봐라. 이런 정적이라면, 이런 소리는 어때? 끔찍하겠지? 자, 그래서 불안합니다. 자, 이건 쥐의 불안감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공포를 느끼잖아. 그렇다면 이 불안감은 생명의 공포도 있지만 왜 불안해요? 여기만 있으면 뭐하니 계속? 배고프지. 사람이나 고양이의 잠을 깨울 숨어있다. 여기까지 불안감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소리들은 위협이지. 그거를 가볍고 요란한 소리들이라고 했어. 촉각하고 청각이지. 깡통 속에. 아, 그 다음 또 있네. 요거하고 요것이 뭐 되었습니까, 지금? 이래 안 됐나? 그지? 행간, 걸침이 되었지. 그래서 좀 뭐한 것을 시각적으로 좀 위협하고 불안한 것을 좀 강조하고 있죠, 또. 깡통 속에. 하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까, 또. 양동이 속에, 대야 속에 항상 숨어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어둠은 참 뭐하지만, 그렇다면 이 구멍의, 어둠의 이중적 속성이 나오죠? 맞지?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배고프지.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생존 본능을 위해 결국 가야 되죠. 어떻게? 공기를 밟듯 나아가지. 이런 표현들 어때요? 괜찮죠? 시속이 점점 빠집니다. 이걸 가지고 직입법을 썼다면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확 빼리는데 어쨌건 공기를 밟더라니까 정말 살금살금 많이 안 많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쥐가 몽둥이와 덫이 있는 대낮을 지나 번뜩이는 눈과 의심하는 길을 지나 맞지? 뭐를 향해? 강렬한 후각이겠지. 굶주린 위장을 끌어당기는 냄새. 그 냄새의 발원지가 뭐고? 쥐약이제?
먹으면 죽는데 냄새를 완전히 냄새를 완전히 뭐 하겠다? 황홀하게 만들어놨지. 시 재밌죠? 내만 재밌나? 번뜩이는 눈과 의심하는 길을 지나 굶주린 위장을 끌어당기는 그 냄새를 향해서 그놈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 그리고 뭐 먹습니까? 요거 하고 요거 먹지? 비누 조각 왜 나온 줄 아나? 저도 뭐 이걸 했을지를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이 빨래터가 보통 어디 있습니까? 마당에 있었잖아. 마당에 빨래비누하고 세수비누하고 놔두잖아요. 그렇다면 간밤에 지나가 나면 그게 다 없어지든가 아니면 그게 한 3분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쥐가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누 조각이 꾸역꾸역 굶주림 속으로 들어온 비누 조각도 처먹고 비닐봉지에 밥알까지 넣었겠지 거기에 쥐를 꼬시기 위해서 비누 냄새 향기가 향기롭잖아. 그래 그거하고 다 같이 넣어놨지 이제.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얘는 계속 먹고 있지. 죽으면서도 죽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식욕을 채우는 거죠. 본능을 욕망을 그거를 시인은 감탄사 넣었죠. 하면서 이거 모순행령이죠. 요거는 욕망을 충족하다가 결국 죽잖아. 잠깐만 이거 왜 했을까? 또 봐야 되죠. 각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읽고 난 뒤 한다 했는데 그냥 했네. 봐봐라. 현대사회에서 가속화된 물질 문명과 거기에 발생한 물질적 욕망, 아까 쥐약이제 매몰된 현대인을 동시에 비판하기 위해서 시적 주체가 다른 무언가가 되어 뭐가 되었습니까? 쥐가 되었지? 그 입장에서 죽음도 불사하며 욕망에 집착하는 모습, 그게 바로 아로 드러났지 이제 뒤에.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문제를 빗댄 작품은 알레고리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가글은 다글의 복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글의 주제는 뭐야? 가글의 주제는 그냥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 맞지? 그 다음에 다글의 주제는 뭡니까? 현대인을 비판한 거잖아.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생명까지 잃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현대인이죠. 자, 문제 풀까요? 아까 1번은 풀었잖아. 그죠? 2번 아니고 3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순서별로 있었을 거 아니가? 갑자기 뭐가 나오노 이거래? 생태계가 왜 나와? 미음은 아까 마지막에 했던 황홀하고 불안한 그거겠지. 정답 5번이네요. 나머지 선지들 되죠? 그 다음 갑시다. 4번 문제네. 선지 4번. 쥐의 입장에서 한 것은 통해서 그렇다. 됐죠?